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영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 시간 20분 정도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챗GPT 활용한 화성 탐사선 제어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대신에 LLM으로 리인포스먼트 환경까지 해서 잠깐 해볼 수 있는 정도?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런 실습을 한 2개 정도 레인체인 기반으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집에 가서 계속 실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외에는 제 강의나 뭐 제가 중간중간에 시연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가볍게 즐기면서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성형 AI, 저도 2017년도부터 딥러닝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생성형 AI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 연구였어요. 이게 태양의 측면을 마그네토그램 영상이라는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였어요. 태양을 관측하는 지구 앞에 있는 위성은 2개의 센서가 있었는데 태양의 측면은 센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하트 센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태양을 예측하고 관측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지만 너무 아쉽죠. 태양의 측면을 보고 있는 그 센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태양의 전면에 있는 센서 저 2개를 학습시켜서 태양의 측면에 있는 저 위성으로 새로운 센서를 만들어내자 라는 연구를 저희 지도 교수님이 얘기를 했고, 저는 그거 AI로 잘 할 것 같은데요? 하고 기덥에서 찾아서 저희 랩에 던져줬더니 저희 랩에서 해버린 거예요.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와, 그래서 이때 이 태양의 전면에 있는 이 2 센서가 학습시켜서 태양의 측면에는 이 센서가 없었는데 AI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태양의 측면, 태양의 뒷면을 영상으로 보게 된 그런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여러분 크게 관심 없으시죠, 그죠? 천문 쪽이라. 네, 근데 이제 천문 쪽에서는 이게 많은 어떤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이처 어스트로미에 공저자로 일저자 들어가 있고,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덥에서 소스 코드 그냥 퍼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랩분들이 열심히 했죠. 이런 걸 보고 정말 AI는 서로 융합하고 서로 고민하고 나누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AI를 기술을 공부하고 따라가기에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끼리도 같이 호흡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MVP라고 해서 MS 기술에 관련된 기술 멘토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관련된 어떤 문의사항이나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제가 답변 못하면 전 세계에 있는 MS MVP 물어봐가지고 답변해 드릴 테니까 항상 연락을 주시고요. 그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저널 디렉터라고 좀 국제적인 협력이나 뭐 좀 공공선을 위한 AI나 뭐 이런 쪽 협력을 원하시면 국가별로 좀 커뮤니티 리더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리저널 디렉터니까 조금 재미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를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이 뜬금없이 화성인데, 화성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화성이라는 걸 가정을 해두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류가 지구에서만 살까? 아니다. 다른 행성으로 우리는 테라포밍 할 거다. 해서 그 단계에 행성에 미생물을 보내고 뭐 생명체 살아나게끔 해서 점점점 지구처럼 만든 다음에 인류를 보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소설책부터 실제 과학자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사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신박한 얘기였어요. AI랑 인간 중 누가 먼저 행성에 가서 살 것인가? 자, AI 손, 사람 손. 네, 여기서는 AI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가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AI를 보내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지구에서의 로봇 형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 손이랑 비슷한 거나 사람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모든 인터페이스가 사람에 맞춰서 지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계단 하나가 로봇한테 편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편한 게 계단인 거죠. 그죠? 문 손잡이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어놔야 로봇이 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행성에다가 테라포밍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굳이 사람이 생활은 뭐라도 굳이 사람이 활동하거나 인프라 구축하는데 인터페이스를 사람에 맞게 만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로봇에 맞게끔 빨리빨리 막 짓기를 원하고 정말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만 사람의 인터페이스 맞추고 만들고 나머지는 다 AI 편리한 걸로 다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행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거고 AI 통제에 모두 맡기게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나사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AI와 그런 행성에서 사람이 나중에 얹혀 살 때 AI랑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무를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지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시간 통신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성이랑 안테나랑 통신할 때 텔레커맨드를 보내서 텔레메트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커맨드는 명령이고요. 텔레메트리는 그에 대한 데이터를 받는데 이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를 하루에 14바퀴 정도를 돌아요. 14바퀴 돌아서 많이 찍으면서 많이 보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구가 자전하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안테나가 한국 위성이랑 통신하는데 하루에 4번밖에 컨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막 찍고 난 다음에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지워야 또 찍잖아요. 근데 이걸 컨택을 해야 데이터를 내려보낼 텐데 데이터 보낼 수 있는 게 하루에 4번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구 자전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영역이 어디예요? 그쵸, 북극이죠. 이것만 보고 그래 북극 가면 컨택을 10번 이상 할 수 있겠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북극에 안테나 설치하자. 그래서 북극에 보면 안테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북극 갔죠. 네. 이게 전데요. 안 보이죠?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야, 저는 북극에 오후 2시에 해를 못 봤어요. 한 달 동안 해를 못 보고 왔어요. 겨울에 갔더니. 물론 오로라는 봤지만. 그래서 여기 북극곰 표시 보이시나요? 주의 표시? 이게 삼각형이거든요. 나갈 때 청도로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북극에 한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신을 했고 문제는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게 수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신하다 보니 하루에 4테라씩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테라 데이터를 어떻게 내려보내요? 그 당시 망이 막 100mbps도 안 됐어요. 막 50mbps. 그래서 하드에 쌓아두고 하드를 페덱스로 보냈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낼 때 뭐 관세 처리하고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또 아바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바타가 영화가 뉴질랜드에서 뭐 그래픽 작업을 하고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뭐 한대요. 뉴질랜드랑 헐리우드 거리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3D 데이터를 그렇게 내보내는 거를 솔루션을 보고 저거 써야겠다 해서 그때 걔네들이 쓰고 있던 아스페라라는 솔루션을 북극이랑 대전이랑 연결해가지고 하루에 4테라씩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지구하고 위성하고 통신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화성에 내려보내면 이게 상상이 안 되겠죠. 그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어떤 애니메이션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연인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구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한 몇 초 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달에 갔더니 뭐 몇 분 걸리고 뭐 딴 데 갔더니 막 며칠이 걸리고 더 멀리 갔더니 뭐 3년이 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문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화성에 우리가 로봇을 보낼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화성에서 어떤 텔레커맨드를 보내고 매트리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돌아서 짧게는 3분, 길게는 뭐 20분 동안 그 상태를 지켜보면서 커맨드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로봇을 제어할 경우 또는 인터넷이 안 되는 로봇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해야 될 거냐 뭐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보낸 마스 2020에 해당하는 그 로봇인데 이 로봇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카메라도 달렸고 이런 거 막 이렇게 찾으면 뭐 찾았다 하고 확대하고 찍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한번 재미난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여기에 LLM을 달아보자. LLM을 달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미션 컨트롤 할 수 있는 걸 따라보자라는 토이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실제 항공우주연구원의 미래전략기획실이랑 같이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프로젝트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세요? 오, 대박.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던데. 이거 어떻게 알지? 에반게리온입니다. 에반게리온. 제 시대에서만 혹시 나이가 여튼 제 세대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애니메이션인데 에반게리온은 안에 인간의 유전자와 99% 닮은 굉장히 말하죠? 능력치 좋은 괴물?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 에반게리온을 조종하기 위해서 온갖 거 다 답니다. 특히 프롬프트 달아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배우셨어요? 챗GPT나 이런 거? 이번 과정이 없습니까? 여튼 그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막 자율적으로 조정도 해야 되고 그 프롬프트랑 LLM이랑 연동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이 LLM에 나오는 출력을 우리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아웃풋 파서라는 것도 달아야 되고 그래야 그걸 받아서 우리 코딩에 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자기 막 멋대로 얘기해요. 근데 어떤 규정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걸 받고 파싱해서 우리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건 아웃풋 파서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총칼 뭐 이런 거 달아가지고 적군이랑 싸우겠죠. 그냥 각각 툴을 연동해야 되는데 그 툴을 연결해주고 실행시키는 각종 에이전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사람 한 10명 정도 붙어가지고 다 모니터링 하면서 컨트롤 다 해줍니다. 실제 그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동작을 해서 저 괴물을 적군, 사도라는 또 다른 괴물이 있는데 걔를 물리치는 데 씁니다. 이렇게. 와. 별로 감흥 없으시죠? 그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일본에서 발표했었는데 요거 나오는 순간 난리 났어요, 그냥. 스고이! 하면서 막, 난데 그래, 와! 이거 막 난리 나네. 여튼, 이렇게. 이제 여러분 LLM을 자유롭게 쓸 때가 됐어요, 이제. 그 쓰는 방법을 오늘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자유롭게 쓰기 위한 커뮤니티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랭체인 코리아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랭체인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내가 가진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는 방법과 내가 주어진 환경에 툴을 연동하는 방법. 어디에? LLM에 라는 걸 연구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고 그걸 각종 쓰는 건데 QR코드 너무 크게 넣어가지고 아마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슬라이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접근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서 유영균 박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COT라고 체인 오브 서트 너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이러면 생각을 제대로 하고 좀 더 말을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존의 프롬프트 기법, 뭐 롤 프롬프팅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다 건너뛰고 이제 챗GPT를 활용할 때 우리 LLM은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챗GPT의 지식을 이용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챗GPT에 가지고 있는 사고력 또 현재 상황 판단력 이런 걸 이용하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COT입니다. COT 다음에는 미라클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 미라클 시스템은 따라해볼까요? 미라클. 여기 이런 분위기 아니네요. 자, 따라해볼게요. 미라클 시스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72 곱하기 3은? 이라고 물으면 챗GPT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계산기를 호출해주는 딱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내일 날씨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면 내일 날씨는 눈이 오네요.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죠? 그럼 별도의 툴을 실행을 시키는 딱 그 역할만 하는 게 미라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어도 계산기, 날씨, API, SQL문 연동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요 다음에 발전된 게 더 뛰어나요. 리액트가 나왔어요. 따라해볼까요? 리액트는 철수의 여자친구의 나이는? 라고 물으면 얘가 생각합니다. 철수의 여자친구를 검색해야겠다. 그러면 검색기를 딱 호출해줘요. 그래서 철수의 여자친구 검색해보죠. 그럼 영희네? 영희를 알아냈어요. 그럼 또 뭐 해야죠? 영희의 나이를 생각해야겠다.
하고 또 뭐 해야죠? 검색합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12세네? 12세네? 라고 하면 정답은 12세입니다. 하면 미션 완료됐죠. 그럼 미션 완료됐다 라고 하고 보고해야지 하고 딱 보고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요. 행동까지가 미라클이에요. 근데 행동을 하고 행동한 그 결과를 보고 관찰한 다음에 또 생각까지 이어가는 이 과정이 리액트입니다. 여기까지 되면 우리가 뭐 아까 최 교수님이 얘기했었던 로봇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또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겠죠. 이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챗GPT를 다들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하실 텐데 자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제로 자 업다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업다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희가 생각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50죠. 철수 50, 영희 다운 25 업. 자기 혼자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보통 그냥 여러분 얘기하면 답하고 얘기하면 답 이런 식이죠. 얘는 스스로 두 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둘이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리액트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게임 끝났대요. 32 맞췄다. 와, 저는 이걸 해보고 야 이게 되네 싶었어요. 이 말은 즉 LLM 자체에 너가 두 명을 상상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게임을 해봐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철수가 영희에 서로 생각도 하고 서로 관찰도 하고 업이란 얘기를 듣고 내가 다운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해서 루프를 형성시킨 겁니다. 이때부터 저한테는 큰 일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절반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마피아 게임 역할 뽑기 해서 그 다음에는 마피아 게임을 시켰어요. 했더니 얘네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한 3명, 4명 해가지고 너 마피아지 뭐지 막 하면서. 근데 이거 할 때 재미난 건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COT 기법을 넣어가지고 너가 얘기할 때 화자의 생각까지 다 넣어라.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조용하게 있어서 의심이 된다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꼭 마피아 게임. 이게 무슨 코딩 툴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너희 챗GPT한테 너 이제 마피아 게임 하자. 철수, 영희, 경수 뭐 이렇게 몇 명 있고 뭐 마피아는 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해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줘. 했더니 얘가 흐름을 쫙 읽더니 중간쯤에 마피아가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질문 하나를 딱 뽑아줍니다. 얘가 이 질문 때문에 판세가 뒤집어졌습니다라고. 마치 그 알파고의 어떤 그 수 보고 분석하듯이. 그래서 이런 식의 실험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화성 쪽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 LLM을 하나에 넣는 게 아니라 한 3개 정도 집어넣자? 넣을까? 그래서 로보 LLM이랑 오비터 LLM, 미션 컨트롤 LLM 해서 실제 이 구동하는 녀석의 LLM 또는 그 중간에서 관장하는 LLM 또는 미션 컨트롤에서 모든 걸 이제 임무를 내려는 LLM 해서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통신하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한번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션 생성, 데이터 모니터링, 미션 수정을 하고 미션 컨트롤에서는 오비터는 화성을 돌고 있는 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 태양광 발전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운 걸 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션 생성, 모니터링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로봇 또 센서 모니터링 결정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체계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의 프롬프트를 보면 크게 제가 3개를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2개를 만들었습니다. 2개는 화성에 어떤 기지가 있다 생각하고 이 기지에서는 너가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쭉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너를 보고를 받아 는 나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어. 그 보고를 보고 내가 나한테 명령을 내줄게 라고 이제 얘가 생각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고요.
이제 향후 코딩이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냥 프롬프트만 쓰는 코딩. 로봇 프롬프트는 실제 이제 어떤 명령을 받으면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마스터 로봇 에이전트다. 그리고 너는 뭐 어떤 것들 수행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보고를 해라. 라는 식인데요. 베이스 스테이션한테 받는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 명령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 이거를 줘야 리액트가 완성이 되죠. 왜? 그냥 검색기를 써야 된다가 아니라 검색기를 쓰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보고 또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요까지 놓고요. 그 외에 LLM이 얘기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 정보라든지 현재 비전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현재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왼쪽에 있는지 센터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주고, 또는 오브젝트 디텍터 이용해가지고 사람, 사물 이런 거 검짝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LLM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LLM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같이 넣어줬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LLM도 LLM이지만 LLM이랑 연동되는 외부 환경, 아까 이제 최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런 액추레이터나 모터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적극 공감하는 게, LLM을 기반으로 막 여기저기 막 붙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 센서 이런 것도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 오비터가 있고요.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 명령을 내려요. 그럼 로봇가 그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카메라는 로봇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달릴 때 객체 검출 AI가 딱 있어요. 그래서 검출 정보도 로봇한테 같이 넘겨서 로봇가 오비터한테 보고를 할 때 현재 위치, 현재 자세, 현재 상태, 현재 뭐 객체 검출 상태 뭐 이런 것들 다 보내고 제가 판단하는 이 룩백을 형성을 했고, 이거면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고, 제가 화성 탐사선을 만들 돈은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우주연구원에 있을 때는 위성 지상국만 만들었어요. 안테나만 막 이렇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레고만 샀습니다. 레고 사가지고 현재 열심히 제 아들들이 조립하고 있고, 여기는 그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작은 디바이스에 GPU 머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걸 달아가지고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되면 이제 폐쇄망이라든지 네트워크 지연,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한 거죠. 자, 요까지는 제 프로젝트의 소개인데 이건 좀 이따 시간에 보이고,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할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썰을 푼 거예요. 어떤 얘기냐? 아까 유 박사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정말 재미난 사례들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례에 대한 근간이 되는, 또는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챗GPT 활용법에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유저는 됐고, 챗GPT의 서비스랑 챗GPT의 LMM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혼돈하면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즉, 챗GPT가 서비스나 챗GPT LLM 같은 거 아니냐? 또는 LLM이라고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모델과 서비스는 완전 다르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같이 따라해 볼게요. 챗GPT 서비스, 챗GPT LMM, 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는 건 하나인데, 보이는 건 하나인데 제가 그 안을 계속 뜯어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계속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실체도 없이. 구분을 했다 치고 LLM, 뭐 발음 비슷하니까 대충 부르겠습니다. 입력은 프롬프트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프롬프트. 출력은 리스판스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입력은 프롬프트, 출력은 리스판스예요. 그래서 유저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얘를 받아서 리스판스로 AI 메시지 하는 게 다입니다. 다. 근데 이미지 파일을 올리면 LMM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도 처리했을 뿐이지 이거 없을 때는 또 처리 못했죠? 요까지가 시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영수증 올려주고
뭐 분석해줘라든지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설계를 대충 해놓고 외부로 짜달라든지 뭐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 리스판스라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메시지에 담고 있어서 그냥 메시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어렵지만 날레지 따라해볼까요? 날레지 공간이 있어요. 챗GPT는. 그래서 여러분 파일을 올리면 그 파일이 날레지에 들어가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질문을 하면요. 그 파일에는 그 질문하고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성 판단해서 관련된 문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콜이 날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쩌고저쩌고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문서가 있다 치고 그러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물었을 경우 보통 DB는 대한민국이랑 한국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하고 얘기할 텐데 이런 날레지 베이스, 벡터 스토어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유사성 검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하더라도 아니 한국의 수도가 어디야 라고 하더라도 내 문서에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서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뭐가? 날레지가 벡터화 돼 있어서 그래요. 벡터화가 됐다는 얘기는 유사성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콜이 날리면 컨텍스트가 오고 파일에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걸 알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와,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기간이 됐어요. 온라인 시험이에요. 그러면 온라인에 지금 강의 교재를 이 안에 다 올려놓습니다. 챗GPT한테 파일 아이콘이 있거든요. 강의 교재 다 놓고 시험 딱 뜨잖아요. 문제하고 사지선다를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얘는 챗GPT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어떻게? 그 정보로 파일에서 찾아서 관련 문맥을 다 가져온 다음에 답을 해줍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지 좋아는 하는데 티를 안 내고 하는지 모르겠네. 네, 아시겠죠? 날레지만 있으면 여러분 유사성 검사로 필요한 파일들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일을 논문을 올려놓고 영어로 번역해달라는 둥 아니면 요약을 해달라는 둥 또는 파일 2개를 올려놓고 2개 매칭해서 알려달라는 둥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빙인데 지금 하나하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가 완전 어려운 걸 할 거거든요. 다 조합하는 걸 할 거예요. 머리가 엄청 복잡해질 겁니다. 빙 서치를 여기는 빙이라는 엔진이 있어요. 서치 엔진이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면 챗GPT LLM이 서치 키워드를 만들어줘요. 이 서치 키워드로 빙한테 넘겨서 빙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결과를 다시 알려줘요. 즉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영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물었으면 얘는 빙에다가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검색 엔진은 키워드 베이스에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팩토리 김태영 이렇게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만들어주냐? 챗GPT LLM이 만들어줍니다. 그냥 만들어줘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걸 요약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요건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입력을 LLM이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어떤 도구를 이용하는데 그 도구에 적절하게끔 이 인자로 LLM이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출력도 예쁘게 나눠집니다. 자, 이거를 레그라고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3.5 많이 쓰시죠? 유료 사용자 아니다 하더라도 3.5한테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영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 당연히 설명 못한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검색 결과 시작 끝.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에 적절히 답변한다 라고 하고 요 안을
제가 뭐냐면 요거를 새롭게 검색하겠습니다. 그냥 긁어가지고 이 안에 그냥 다 넣는 거예요. 깡그리. 너무 길어서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인공지능 팩토리 김태형은 AI 팩토리 대표이사 마이크로소프트 지역 디렉터고 어쩌저쩌저쩌저쩌 쫙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이유가 검색을 키워드도 뭐 지금은 제가 바꿨으니까 시스템이 서비스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바꿨지만 나오는 이 검색 결과가 좀 깔끔하지 않죠. 그냥 복붙한 거예요. 그냥 복붙해가지고 깔끔하지 않지만 그 정리를 누가 해줘요? 챗GPT가 해줘요. 해주니까 정말 이 답변은 깔끔하게 답변해줍니다. 지금 이 과정을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를 증강 검색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RAG. 따라해볼까요?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요게 이제 그걸 주로 쓰는 건데, 그거는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인터넷도 된대요. 오, 된다고? 괜찮네. 자, 그 다음에 DALL-E도 돼요. DALL-E는 이미지 생성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DALL-E한테 넣으면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이미지는 새롭게 보지는 못해요. 네, 그냥 이미지는 보지 마. 이미지 만들어 놓고 유저한테 툭 던져줘요. 던져주면서 제가 만약에 야 사람 두 사람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이미지가 사람 두 사람 안 그리고 사람 10사람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10사람 그림 보여주면서 사람 두 사람 그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챗GPT가 이 이미지를 보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DALL-E라는 걸 쓰기 위해서 그 적절한 이미지 프롬프팅을 또 열심히 배워야 돼요. 뭐 무슨 스타일 해가지고 막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울 필요 없이 유저가 대충 얘기하면 얘가 그 프롬프트를 바꿔서 넣어주기 때문에 예쁘게 잘 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 인터프리터입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는 파이썬 코드 잘 만들어주죠, 여러분. 이 파이썬 코드를 받아서 여러분이 복붙해서 디버깅하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파이썬 코드를 받아서 코드 인터프리터가 그걸 샌드박스라는 PC 클라우드에 있는 PC 사용하시면 돼요. 그걸 실행을 시켜서 나오는 결과를 다시 챗GPT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실행까지 다 시켜주는 거죠. 요게 현재 챗GPT가 나오고 한 6개월 사이에 만들어진 툴들이에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3년이 지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상상되시나요? 저는 상상 안 됩니다. 정말 이 그림이 요만큼이고 덕지덕지 붙은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세상에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지시를 내리면 생성을 하죠. 그럼 산출물 나오면 사용자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고 이상하면 또 바꾸고 확인하면 이상하면 또 바꾸고 그래서 말은 AI 때문에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정말 밤새면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사람의 현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검수자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보는 거죠. 검수자가 있으면 산출물 나온 걸 얘가 확인을 해서 내가 아닌 어차피 나면 뭐 어차피 고생하니까 내가 아닌 딴 사람이 검수를 해서 얘가 지시를 해준다면 너무나 편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 검수자한테 지시할 내용만 잘 얘만 학습시키면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생성형 AI는 너무나 잘 만들고 있으니까 검수자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주면 이걸 루프가 형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를 이름을 붙인 게 크리티컬 띵킹 AI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크리티컬 띵킹 AI. 비판형 AI인데 뭐 리액트에서도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 저는 이게 앞으로 제가 연구 또는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을 생각합니다. 근데 비판형 AI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평가 모델이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외에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AI는 평가의 시대에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판형 AI를 우리는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찰나 이거를 이제 챗GPT 내부에서 가능하겠는걸? 라고 생각한 거죠. 자, 다시 이 그림을 돌아갈게요.
이거면 돌아갈게요. 돌아가기 전에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만화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분 계시는데 분신으로 자동 사냥이라는 네이버 웹툰이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원래 이런 거 뭐 이렇게 판타지 얘기고 뭐 온라인 게임 얘기고 이 세계 얘기라서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봤는데 야, 저 이거 보는 순간 너무 공부됐어요. 제가 쓰고 있는 LLM의 에이전트 운영 방법이 여기서 힌트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얘가 이 주인공이 거의 천재 수준이에요. 예. 에이전트 운영 방법은 정말 효율적으로 써요. 진짜. 한번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에이전트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다고? 얘가 엄청 괴롭히거든요. 이게 분신을 만들어 놓고 이 분신이 막 일하다가 죽으면 또 분신을 또 만들 수 있는데 이 일하면서 얻은 능력치를 본체에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진짜 헬스장에서 그냥 죽으라고 이렇게 하면 하고 또 한 명은 딱 일 시키고 한 명은 돈 벌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본체한테 먼저 하는데 별로 만화에 관심 없나 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놓은 게 다리가 이미지를 만들었대. 근데 이미지를 챗GPT LLM도 너 이미지 볼 수 있잖아. 맞죠? 볼 수 있죠? 애초에 볼 수 있는데 만드는 녀석이 따로 있는데 어차피 같은 서비스고 이 루프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든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 내부적으로 코딩할 능력, 그러니까 내부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프롬프트로 해서 성공을 했어요. 거의 챗GPT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 그 안에 있는 얘네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얘랑 연결하면 되겠는데 한번 시켜볼까? 시키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먼저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 이미지 막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저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미지를 올렸어요. 이 이미지랑 똑같은 이미지를 그리되 반고 스타일로 그려줘. 근데 그려봤자 똑같이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네가 다리로 그린 그림을 다시 너가 봐가지고 원래 네가 분석한 그림이랑 다르다면 그 프롬프트를 바꿔서 또 그려. 이걸 무한 반복해. 했더니 얘가 보통은 다리가 얘가 리소스 제한 때문에 한두 장 그리고 말아요. 근데 얘가 우리 이거 뭐 했죠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야 손이 이상하잖아. 우리가 보고 야 여자가 왜 왼쪽에 있어? 막 이랬을 텐데 중간에 비판형 AI를 집어넣고 프롬프트를 설계를 하고 집어넣었더니 나중에는 귀찮아서 말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더라.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고민할 게, 자, 제가 지금 한 게 요 이미지를 조기만 연결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눈썰매가 있거나 좀 아이디어 좋으신 분은 오! 저기 된다고? 다 연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자, 한번 제가 해본 예시만 얘기해 볼게요. 코드를 넣었어요. 처음에 뭘 했냐면 누가 저한테 논문을 줬어요. 논문을 줘가지고 논문에 있는 어떤 소스 코드를 뭐 좀 짜보라 그래서 논문을 알겠다.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고 어떤 소스 코드를 짜라라고 했어요. 그 소스 코드 이렇게 짰어. 하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제가 뭘 했냐? 제한테 주어진 논문을 그대로 업로드를 했어요. 업로드 해놔가지고 이 논문과 저게 나오는 그 결과가 동일하게 될 때까지 반복했어요. 했더니 나오는 아웃풋 보고 실행하고 결과 보고 결과가 맞춰질 때까지 이 논문의 이 부분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네요. 다시 바꾸게요. 바꾸고 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한 사례. 웹에 보면 웹의 깃허브에 위키에 있는 베를린에 관련된 정보가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베를린의 그 지오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고
제가 뭘 했냐? 인터넷에 베를린 검색해서 관련된 부분을 맞는지 매칭해줘 라고 했더니 걔가 인터넷 검색하고 분석 결과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고 루프가 형성됐어요. 그 외에도 지금 제가 2개 얘기했지만 3개를 연결하거나 4개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의 루프를 형성해버리면 그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장치가. 마치 뭐 단전에 뭐 기름 모아서 온몸에 흘려라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이긴 한데 약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좋은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사례죠. 사례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항상 보는 게 이거예요. 루프가 형성되느냐. 그냥 하나 얘기하고 나오고 끊고 내가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원하는 결과 또는 루프가 형성돼서 계속 돌아가느냐에 그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기 LLM이 돌고 있고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서로 대화를 계속 하면서 루프가 계속 형성이 되죠. 하다가 이제 너는 이제 화성 탐사선이야. 알겠다. 이상한 물체가 있으면 내가 조사를 하겠다. 하면서 막 가다가 갑자기 카메라에 제 얼굴 딱 내미니까 열심히 가고 있다가 여기 영어로 돼 있지만 막 난리 났어요. 갑자기 사람이 화성에 사람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우리 지금 뭐 어떤 심각한 상태니 뭐 조사를 좀 해야겠다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걸 이제 형성을 했고 되신가요? 네. 저는 오목, 뭐 강화습 이런 거 좀 했고 우주에는 뭐 당연한 이게 강화습 쪽으로 우주 쪽에 적용을 하고 있고 뭐 아직 우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풀고 싶다는 얘기고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룩백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그냥 제가 얘기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제가 뭘 했냐 저게 되네? 하면서 제가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 여러분 들어가서 막 얘기 나누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채팅방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저의 아바타를 하나 넣어놨어요. 저는 그냥 모더레이터, 그러니까 사회자 역할만 이렇게 쭉 하고 그 안에 뭘 넣어놨느냐? 피카소, 방고우 그리고 클로드 모네 뭐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이게 유명한 앤디 워홀 이런 유명한 사람들 전설적인 화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너희가 마음껏 얘기해 했더니 와 대박입니다. 뭐냐면 화가들끼리 다 자기만의 철학과 자기들만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 철학을 존중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화시키는 그런 걸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탄생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모네라는 분은 자연을 엄청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게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팝아트의 워홀님이 이제 이렇게 그걸로 승화시켜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아직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이걸 만든 목적은 이었어요. 2024년에 이 신년맞이 축하 파티를 여러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막 100명 집어넣고 막 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사람들 간의 그런 분위기 느낄 수 없었어요. 저는 막 10, 9 하고 와, 새 뭐 이런 게 했었는데 그냥 자기 할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당신 의견 존중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10초 남았군요 뭐 그래서 재미없어가지고 이제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파블로 피카소님께서 깨진 대칭을 어떻게 해주고 막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막 이렇게 해서 피카소 분이 이렇게 근데 이걸 지금 갑자기 얘가 왜 신발을 그리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좀 산으로 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채팅창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건담 슈즈 그려라 했거든. 건담 스타일 슈즈 그리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 누가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고, 네. 막 메카닉적인, 막 나중에 건담까지 그리고 있네요. 네. 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아니, 아직 여기에 모더레이터 기능이 없어서 욕설이 내는 건 넣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무슨 그림 그려줘? 또는 어떻게 자연 그려줘? 라면 얘들끼리 막 정말 작품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간의 대화라는 게 사실 재밌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 간의 대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인사이트 넘치는 또는 매력적인 또는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라는 게 훨씬 더 재미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TV에 그거 보고 막 예능 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컨텐츠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 사람이 그걸 많이 만들어냈으냐 AI가 많이 만들었으냐 봤을 때 AI가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또는 아까 최 박사님 얘기하신 페르소나 챗봇 유재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냥 옮겨가지고 AI로 만들어 버린다. 레그 기법이나 그 사람이 했던 철학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화 시켜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그네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걸 사람은 그냥 관찰하면서 SNS가 그렇게 바뀔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SNS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끼리 얘기하면서 그게 사람이 궁금한 거나 사람이 관심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AI가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랭챗이라는 컨셉을 만들고 여기에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어 교육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그러면 여러분 영어 고민에 대한 게 있으면 여기에 하나 남기는 거죠. 제가 이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 영어 전문 한두 명한테 받는 게 아니고 AI 적어도 4명, 5명 전문가한테 다 받는 거죠. 또는 주식창 해서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어떻게 갈 것 같나요? 그러면 한 에이전트는 기술적인 분석을 할 거고, 한 에이전트는 실제 기사를 다 가지고 와서 기사 기반으로 얘기를 해줄 거고, 한 또 에이전트는 재무제표를 분석해가면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랭책도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면 되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배우면 배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연결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도 AI 챗봇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한 30분 컷입니다. 30분만 배우면 충분히 이 정도 퀄리티 만들 수 있으니까 링크에 꼭 들어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고요. 제가 시연을 하나 보여드리고 실습을 시연 2개, 실습 2개 알려드릴 거예요. 시연은 아까 RAG 이용한 거예요. 이것도 유 박사님과 함께 충남대 학생들이랑, 그때는 충남대 학생들이 다 이걸 했어요. 다 따라서. 이게 제 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 현재 온도는 현재 온도는 22.5도입니다. 현재 습도는 얼마야? 현재 습도는 34%입니다. 내 방 스위치 켜주세요. 방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내 방 스위치 꺼주세요. 방의 스위치를 껐습니다. 네, 이런 거. 제 방에 IoT 기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 다 인터넷에 연결해놨고, 지금 이 여기에 있는 LLM이 그 API를 다 호출해요.
그리고 호출된 그 결과를 다시 받아가지고 예쁘게 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죠. 이게 우리 배운 프롬프트 중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배운 거 몇 개 없어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그중 하나 맞겠지. 뭐라고요? 입술로는 맞춤상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제가 그냥 미라클은 아니에요. 자, 뭐라고요? 자, 리액트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것만 가능할까요? 예, 지금 챗GPT한테 음성을 달거나 뭐 이런 것들 하면 はじめまして。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현재 저는 인공지능에 관심 많은 학생들과 함께 숭실대학교에서 열심히 세미나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現在、私は人工知能に関心がある学生たちと一緒に、高志大学で熱心にセミナーや勉強をしています。 지금은 시연을 하고 있고 우리 숙제도 2개 준비했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 제가 말을 막 빠르게 했어요. 그죠? 今は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を行っていて、私たちは宿題も2つ準備しているので、お家に帰って頑張っていただければいいと思います。 그냥 챗GPT한테 음성만 달았을 뿐인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별다른 처리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영어도 돼요. 전 세계 언어 다 돼요. 네. 뭐 안 되는 아주 극소수 언어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STT, TTS 이런 걸 달게 되면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2개 준비한 거는 여러분 제가 커리큘럼을 보니까 강화학습 쪽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강화도 아마 기계 쪽이시니까 강화학습 관심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LLM으로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례, 예제 이런 걸 좀 보시면 되는데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슬라이드 다시 배포하는 슬라이드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은 그냥 말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랭체인이라는 걸 사용했고요. 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배포되는 거에는 이 키가 없어질 예정인데 여러분 오픈 AI 키를 처음에 신청을 하면 5불 정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사용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실습이 될 거고요. 여기 에이전트를 다는데 뭐 소스 코드는 그냥 그대로 내버두고 요게 답니다. 네, 이게 다예요. LLM에서의 강화학습은 이게 답니다. 프롬프트로 넣는 거예요. 우리 강화학습 뭐라고 배웠죠?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학습하자. 뭐 이게 다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골은 최고의 보상을 맥시마이즈 한 거다. 그리고 리워드의 썸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너한테는 오저베이션이랑 리워드랑 터미네이션 플래그를 줄 거고 각각에 대한 수치는 이러하다. 이걸 받았으면 너 다음 액션을 뭐 할지 정해라. 뭘로? 코드가 아닌 프롬프트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뭐 나머지는 뭔가 로직이라기보다는 나머지는 정보를 얻고 화면에 출력하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이겼다 졌다 뭐 이런 판단하는 거고 실제 그 LLM의 로직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LLM이 판단하는 거죠. 아 현재 상태가 이거니까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해야지. 여러분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챗GPT나 LLM 이용하실 때 걔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활용할 수 있을지, 지식이 없다면 내가 걔한테 지식을 어떻게 줘야 될지, 그리고 걔가 현재 어느 정도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고력이 없다면 내가 로직을 어떻게 얘기해서 걔한테 깨우치게 할 건지, 요 4가지만 고민해보면 쉽게 LLM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했다 치고 그거를 실행을 하기 전에 2가지를 하나만 더 보면 되는데 이 에이전트의 독스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게 블랙잭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최고의 보상을 최고의 액션을 취하는 거 알겠어. 나의 임무는 그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도박장 가기 전에 도박장 안 가봤죠?
여튼 그 가기 전에 나는 여기 와서 저도 안 가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게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되죠. 무슨 게임을 어떻게 돈 벌지, 뭐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 독스를 열어보면 게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블랙잭 뭐 이런 것도 쭉 카드 게임이고 이런 거, 이런 게 다 묶어서 어디에? 프롬프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LLM에 뭐가 나온다고요? 리스판스. 네. 그 리스판스가 지금은 액션을 포함하고 있어요. 카드 게임에 대한 설명, 너의 임무 다 함쳐서 어디에? 프롬프트에 넣으면 리스판스에 액션을 담아서 내뱉습니다. 그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죠. 요런 설명만 듣고 이 코드를 보면 대충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좋아하는 사람? 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와일문에 투를 달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해보면 첫 번째 게임, 블랙잭이 21을 이렇게 딜러가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고 할지 스톱 할지를 결정하면서 이제 21을 누가 가장 가까이 맞추나 뭐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내 카드가 4일, 플레이 카드가 19.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액션은 스테이, 난 그만하겠다 했을 때 봤더니 졌다 해가지고 뭐 이겼다 졌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블랙잭 게임을 하는 거 보면 내보다 더 자기가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제고요. 자, 두 번째 예제. 이거 좀 실행을 좀 시켜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버리면 막상 이렇게 설명은 그러니 하지만 막상 돌리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픈AI 설치해야 되고 짐 설치해야 되고 랭체인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랭체인은 오픈AI, LLM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는 유명한 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라마 인덱스, 랭체인, 시멘틱 커널 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랭체인을 제가 사용을 했고요. 참고로 랭체인 코리아 커뮤니티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랭체인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가 휴먼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define the agent 해가지고 아까 요거 넣었죠, 그죠? 요거 보세요. 독스랑 인스트럭션이 안에 세팅돼 있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시킬게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메시지예요. 메시지의 히스토리를 묶어서 보내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챗GPT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랑 1대1로 대화한다고 가정해보죠. 보통 소프트웨어 짠다 그러면 어떻게 짜냐? 제가 대화 목록을 다 관리해요, 사실은. 그래서 세션을 이렇게 쫙, 여러분이 저랑 한 100명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100개의 세션을 만든 다음에 메모리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랑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챗GPT, 오픈AI는 LLM은 그렇게 안 해요. 챗GPT, LLM의 하는 방식은 대화를, 목록을 누가 관장한다? 여러분이 직접 관장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자.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어느 대학 누구예요? 라고 하면, 보낼 때, 저는 어느 대학 누구예요? 로 보낼 때,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어느 대학 누구예요? 이전에 했던 대화를 다 묶어서 저한테 다시 보내. 그러면 저는 이 세션을 저장할 필요 없죠. 왜? 여러분이 저한테 이전 히스토리 다 보내는데, 그 쭉, 여러분이 얘기한 말, 내가 얘기한 말, 여러분이 얘기한 내가 한 말 쭉 읽어보고, 제가 마지막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생길 텐데, 어떤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까? 대화를 보낼 때마다 대화 목록이 계속 쌓아지면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대화하다 보면 대화의 턴수가 초과했습니다. 이런 챗GPT 메시지가 있었어요. 대화를 길게 못했었어요.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전 대화가 없어지거니와 또는 이전 대화가 요약하면서
잘 요약된 게 착착착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도 대화가 길어지면 까먹긴 하는데 적절하게 이걸 관리를 해줘요. 여러분도 카톡에 단톡방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전에 단톡방에 오랜만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막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전에 주고받았던 거 좀 읽어보고 내가 지금 낄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챗GPT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내는데 그 히스토리의 첫 번째 히스토리 뭐? 독스. 이 독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환경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블랙잭이라든지 21을 맞춰야 된다. 뭘 이겼다, 뭘 졌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이 인스트럭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 최고의 보상을 얻도록 액션을 취해라. 이런 게 들어가요. 요거 두 개 놓고 보내면 요거 두 개를 일단 보내놓고 또 뭐 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현재 주어진 환경을 보내야죠. 그러니까 게임도 알았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아. 그러면 실제 게임에 참여해서 딜러가 내한테 준 그 카드를 봐야겠죠. 카드 보고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 카드 본 게 뭐 코드 설명은 죄송스럽긴 한데 일단 시스템 메시지 두 개 놓고 실제 카드를 보낼 때 한 번 더 어펜드를 하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요거 휴먼 메시지의 컨텐츠의 observation 메시지 요거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뭐 해서 뭐 어떤 상황인지 해서 심어서 보내면 뭘 해요? 액션을 담아서 줍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전체 히스토리에 게임 설명, 내가 해야 될 임무, 현재 상황. 그러면 LLM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얘기해 주죠. 그러면 그 액션을 취하죠, 실제. 취하는 건 누가 취해요? 여러분이 취합니다. LLM은 말만 해요. 말만 하고 여러분이 취한 다음에 그 취한 거를 다시 환경에 넣으면 환경의 현재 상태가 바뀌겠죠. 그래서 사실 강학습의 LLM 쪽에는 환경 만드는 게 일이지 실제 LLM은 인스트럭션만 잘 조정을 해서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행했나요? 블랙잭 지금 구동했습니다. 에이전트 독스 봤더니 블랙잭은 이래 한 거래요. 오케이. 루프 게임 1 내 카드가 14고 딜러가 9예요. 그러면 스테이 해가지고 오픈하자 해서 게임 오버 해가지고 계속 할 거냐 엔터 치면 계속해요. 그래서 플레이 2 해서 뭐 이러한데 내가 또 액션 스테이 하자 그러면 리워드 해가지고 져가지고 또 딜러가 지금 20에 가까운 건 제가 19 야 딜러 운이 좋네요. 그래서 뭐 졌다 또 한 판 더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는 뭐 랜덤에 가깝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딜러가 이기고 이런 거 몇 번 하다 보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종료하고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저도 이거 하실 때 내가 관심도 없는 블랙잭을 굳이 하는 게 크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패팅주라는 이것도 환경이 있는데 이건 다양한 거 있습니다. 뭐 오목도 있고 파독도 있으려나? 하여튼 뭐 체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예제인데 그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설치는 패팅주 게임 뭐 이런 거 하고 랭체인 예제라서 랭체인이고요. 그리고 오픈 AI 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거는 뭐 필요한 거 임포트 하고요. 아까 우리가 만든 이 짐 에이전트가 이거예요. 짐 에이전트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여기 셀프 독스, 겟 독스라고 하면 환경에 대한 게임 설명이 저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이 게임에서 취해야 될 임무 나와요. 임무야 뭐 아까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이어거는 to maximize가 아니고 랜덤이나 아니면 최소화시키는 거다. 미니마이즈다 이렇게. 그럼 일부러 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제 후배가 있었는데 모든 게임을 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상대방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상 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친구.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코드 다 똑같아요. 그리고 주석 코드를 조금 달아놨고요. 이런 게 이제 환경인데, 이제 패팅주라고, 패팅은 기본 멀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요. 아까 블랙잭은 딜러의 랜덤한 딜러와 나의 경기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하나인데, 나의 경기가 아니라 AI와 딜러의 경기라서 에이전트를 하는데, 패팅주 같은 경우에는 2명, 3명, 4명 이런 거예요. 체스도 2명이 하고, 뭐 이런 가위바위보도 2명이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는 게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RPS, 락, 페이퍼, 시저스, RPS라는 게 인바이러먼트에 놓고 2명을 만들어서 게임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에이전트 1과 2가 돌면서 뭐 가위바위보가 이렇게 0, 1, 2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트루 펄슨이 이렇게 쭉 나오고 보면서 뭐 크게 감흥은 없을 겁니다. 뭐 AI끼리 가위바위보 하는 게 뭐 크게 관심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생각을 달면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같은 건 별 생각 없어도 되고, 뭐 블랙잭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생각도 표시해. 이러면 내기 전에 액션만 있는 게 아니고 체인 오브 소트, 아까 COT 기법 중에 생각을 달면 이 액션을 취했을 때 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지를 설명을 달아줘요. 그러면 너무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봤고요. 액션 마스크라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데 취할 액션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제약을 둘 수 있어요. 너는 요런 거 안에서 좀 돌아. 특히 체스 같은 거 틱톡 이런 거 달 때 보면 이미 남이 놓은 자리에는 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제약을 두는 거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그때그때 다른 거. 네. 그러면 그런 것도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려운데? 액션을 취하는 거, 뭐 로직을 짜야 되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밸리데이션 액션을 이렇게 문장으로 넣어요. 네. 그래서 그 0이 아닌 것들만 뭐 집어넣으세요. 뭐 이렇게. 0이 아닌 것은 안 돼요. 0인 것만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문장으로 얘기해 주죠.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만 얘기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야, 오목은 말이야, 까만 돌, 흰 돌 없는 곳에 빈칸에 넣어야 돼. 하고 빈칸을 알려주면 애들이 빈칸에 돌을 놓겠죠. 뭐 뭔가 로직을 안 짜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프롬프트 돼서 메시지로 넣는다. 그리고 이것도 심심하실까봐 틱택톡 그 예시도 observation 뭐 해서 쭉쭉쭉 하면서 얘가 돌면서 뭐 이렇게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결국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스트럭션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독스에 들어가 있고요. 탁세스 헐럼 뭐 저는 이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까지 해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코드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링크나 이런 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